성광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한시를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12차 시 계속 교과서 해볼게요. 자, 54페이지를 배우기 전에 연습 문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배운 한시 한번 읽고 수업을 해볼게요. 자, 발음과 성조를 익히기에 이 한시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백이라고 하는 시는 당나라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라고 했죠. 자, 우리 발음으로는 정야사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진짜 조용한 밤에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 정서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가 넓은데 그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에서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임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집에서 뭐 수천 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또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 지금부터 뭐 1500년 이상 된 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 익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읊으면은 와 중국어 멋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은 뜻은 그 옆에 있으니까 뭐 참고로 하고 静夜思李白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네, 여러분들 쌤 발음을 참고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CD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녹음을 듣고 알맞은 발음을 골라 써봅시다. 一 可爱可爱，二汉语汉语，三年纪年纪， 자,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들으면은, 이게 병음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성인지를 이제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문제예요. 자, 답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 골랐습니까? 네.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답이었네요. 자, 이렇게 골랐으면 여러분들은 듣기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1번부터. 可爱. 네, 지금 울리는 종은, 어떤 종인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 수업 마치는 종이에요. 여러분 학교 나와야지 이제 이 종소리에 또, 움직일 텐데, 아직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빨리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크아이라고 했어요. 자, 크아이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중국에서도 많이 써요. 자, 귀엽다. 자, 뭐가 귀여울까요? 여러분 귀엽다라고 하면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 새끼가 귀여운 거고 또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 아이가 아주 귀여운 그런 것을 크아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성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삼성이 아닌
1, 2, 4성 또는 경성이 이렇게 왔을 때는 앞에 3성은 반만한다 해서 반삼성의 법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역시 커 하고 D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발음만 해서 커 떨어뜨리고 뒤에 I 사성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I 하면 끝이에요. 귀엽다. 다음 2번 한유 유는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거라 그랬죠. 자, 중국어를 중국 사람들은 한족들의 언어다라고 해서 한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국 발음으로는 한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3번 니엔지 자, 나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요거하고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다른 게 있죠. 니엔지라고 이 뒤에 한자를 이성으로 읽으면은 학년이 되는 것이에요. 학년. 여러분, 학년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2학년이죠. 그러면 알리엔지 끝에 이 지 발음을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 끝을 올리는 거예요. 알리엔지 하고 이것은 니엔지와 니엔지는 얼핏 들으면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달라요. 그럼 성조가 다른 이유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학년이다. 저는 성광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를 중국어 문장으로 어떻게 할까요? 我上圣光高中2年级 끝을 올려야 돼요. 我上圣光高中2年级 이렇게 하면은 틀린 발음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조를 다르게 해도 뭐 알아듣긴 알아듣지만 정확한 발음은 학년은 니엔지 끝을 올리고 나이는 니엔지 니多大 니엔지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나이 물을 때 어른에게 나이를 묻는 표현이죠. 닌 해도 돼요. 닌 多大 니엔지 니엔지 지 사성으로. 네. 다음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 녹음을 듣고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 연결해 봅시다. 一，你多大？我17岁。二，你多大年纪？我68岁。三，你几岁？我6岁。 자, 연결해 봤나요? 자, 그림을 보면은 그 뭔가를 묻고 있는데 뭘 물었죠? 네, 맞아요. 그럼 나이를 묻는 대상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말에도 뭐 어린아이에게는 너 몇 살, 뭐 어르신에게는 연세가 올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그 표현이 좀 다르듯이 중국어는 존칭이 우리 한국어처럼 발달해 있지 않지만 나이를 물을 때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들 방금 들은 이 중국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어떻게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같은 동년배, 같은 나이 또래에 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你多大了? 你多大? 이렇게 나이를 물으면 돼요.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 이거는 뭐 30이든 40이든 자기하고 비슷하다 하면은 你多大?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리고 2번은 你多大年纪了? 라고 물었어요. 你多大年纪了? 자, 어른에게 묻는 표현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은 你几岁了? 또는 你几岁? 지쇠의 지는요, 숫자를 묻는 의문사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 지라고 하는 의문사를 언제 쓰느냐?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 이상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多少라고 하는 그 의문사가 있어요. 그러면 10 이하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나이를 물을 때는 이 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니 지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있네요. 자, 두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真帅这是의문문이 되네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真帅 멋지다 这是谁가 나와야 되겠죠. 这是谁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가 멋지다 누구야? 라고 묻는 거야. 这是谁? 이 사람 누구야? 这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영어의 this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때는 뭐 이 사람, 이분 되고 뭐 물건일 때는 뭐 이것 즉 뭐 이것 가까운 데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B가 这是我哥哥 우리 오빠야. 자, 여자니까 오빠고 만약에 남자가哥哥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족 호칭 배웠어요. 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니까 둘 다 여자인가요? 여기 오른쪽 친구는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일단 남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형이야.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우리 형이야. 타今年 뭘까요? 나이 묻네요. 타今年多大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多大 이때 多는 마늘 다자인데 이 마늘 다자가 의문사 역할을 해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 나이를 물 때 얼마나 따 나이가 많아 이 따는 큰 대자지만은 나이 물을 때는 이 숫자로 몇 살인지를 묻는 그런 내용으로 수를 뜻해요. 그래서 몇 살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니네 오빠 원래 몇 살이야? 他今年多大? 19岁. 19岁. 19는 19죠. 그래서 19살이야. 자, 일단 모범 답안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真帅这是谁? 谁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这是我哥哥他今年多大? 19岁. 19岁. 그래서 19살이야. 19살이면 중국에서 19살은요. 이미 대학교 1학년일 거예요, 아마. 자, 만으로 한다 그랬죠, 중국인들은. 우리는 19살이면은 이제 뭘까요? 19살이면은 이제 고3? 네, 고3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쓰기 부분이 나왔는데, 획수에 따라 한자를 써봅시다. 나왔죠? 55조. 자, 이 쓰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천천히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했죠? 요 칸을 채운 것을 선생님이 나중에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쓴 한자가, 간체자가, 뭐,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획수가 빠지거나 또는 뭐 덧붙인 오자 없이 정확하게 쓴지를 이제 선생님이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면서 익히도록 합니다. 자, 필수는 자, 이 종소리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시작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소리가 울릴 때는 매점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교실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이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정말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真帅의 真이죠. 그래서 진짜 잘생겼다. 真帅, 真帅, 진짜, 정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글자는 간체자로 나이를 뜻하는 세예요, 세. 우리가 이제, 서류에 뭐, 몇 살인지를 적을 때는,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8세, 세를
그 한자 세를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적는 건데, 그 세는 실제 세자는 좀 복잡하죠. 그런데 간체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세자는 아주 간략화가 되었어요. 획수가 많이 줄었는데 발음은 쇠이라고 합니다. 쇠이. 자, 쇠이라고 발음하면은 어떻게 적어야 될지 여러분 알겠죠? SUI로 적고 뒤쪽에 나오는 I에 이 성조 표기를 합니다. U와 I가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IU든 UI든 뒤쪽에 나오는 이 모음의 표기를 한다. 그러면 U가 뒤쪽에 나오면 U 위에 표기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U와 I 사이에는 E가 생략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U, 에, 이 세 발음을 합치면은 우, 에, 이 빨리 하면 우에이 되죠. 그래서 앞에 S가 붙었으니까 쇠이 이렇게 되는데 사성이니까 쇠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한위. 자, 모든 한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법칙이 가장 큰 법칙이에요. 물론 뭐 세세한 것도 있지만은 그 큰 틀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한족의 언어, 중국어를 한위 이렇게 한다겠죠. 한위. 자, 위 발음은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왜?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위 발음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위 발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입술 변화 없이 계속 동그랗게 입을 O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 발음을 하면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발음이 돼요. 한위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매과마다 이게 이제 문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중국에는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화성위라고 하는데, 1979년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거의 35년 이상을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에는 한 집에 한 명밖에 못 낳는다. 한 명 더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 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고 안 좋은 그런 이면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도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중국 정책이었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중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1979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서 2016년까지 거의 한 35, 6년 되죠. 한 가정에는 한 자녀만 낳아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많은 또 사실 낳지만은 벌금 낼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애를 호적에 안 올려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호적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아이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헤이하이즈라고 합니다. 헤이하이즈. 자, 이때 헤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흑자인데 금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중국에서는 있어요. 그럼 실제 조사가 안 되니까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왜 나와서 호적에 안 올리느냐? 이유는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 주로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가정에서는 노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애를 놓고 가난하니까 벌금은 안 내고 또 일은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그 벌금 안 내게 해주는 그런 정책도 펼쳤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아무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귀하겠죠. 여러 명이 있을 때보다 자식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샤오황띠라고 하는데, 샤오황띠. 자, 황제는 중국 그 황제는 여러분들 명나라 청나라의 그 황제는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잖아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황제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힘이 세고 뭐 말만 하는데 앞에 샤오가 붙었어요. 어른 황제는 그냥 황제지만은 아이가 황제라면 아이도 그 샤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데 어린아이지만은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이제 비유지만 자식이 하나이다 보니까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또 이제 잘 사는 집에서는 그렇고 또 가난한 집에서는 뭐 해달라 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도 또 빈부격차로 또 사회 문제가 됐고 아무튼 이 샤오황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비유어지만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421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숫자 421. 4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네 분과 그 다음에 부모님 두 분이 이 샤오황띠 자식 한 명을 이렇게 떠받든다, 모신다, 막 이런 이제 그 신조어인데 이것도 뭐 좋게 말하면은 그 손자 손녀의 양육과 그 이제 자기 자식의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쓴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는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모두가 이 자식 한 명에게 손자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린다는 것은 뭐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또 회사에 출근하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어린 애를 학교에 이렇게 태워주고 자전거나 뭐 아니면 또 뭐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학교 정문까지 태워주는 이런 저 아침의 풍경들을 쌤은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자, 2016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꾸었다. 그 바꾼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억제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은 이제 인구가 많아져서 식량 사정도 생기고 또 나라 전체가 가난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 그 지도부에서 내린 그 정책 결정이었지만은 뭐 요즘은 뭐 나라고 해도 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은 교육비가 또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들은 더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낳으라 한다고 다 낳는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이제 낳으라고 하니까 또 낳을 수도 있죠. 낳을 수도 있는데 자녀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허용이 됐지만은 인구가 예상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또 중국도 이렇게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은 뭐 생산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또 위축이 오고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전면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것이지 201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이니까 거의 한 3, 4년 됐죠. 그래도 중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과거에 이제 우려했던 것이고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 도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그 시골에 사는 농부들도 농사 지어서는 이게 소득이 낮으니까 다 도시로 와서 일자리를 얻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막리를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버는 사람들을 민공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민자와 그 공사장 할 때 그 공업 공자를 써서 민공이라고 하면은 그 노동자, 시골에서 도시로 온 노동자를 민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 도시에는 너무나 많아요. 왜?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애들 학비를 벌고 교육비를 대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나마 도시에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잠을 자고 먹느냐? 다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그 같이 합숙을 하고, 또 이제 식사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막노동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교육비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죠. 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그 고생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12차 시에는 그 중국의 가족 계획 정책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주소를 한 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뒤로 넘겨주세요. 58쪽. 자, 58. 요것은 도표인데, 출산율이 이제 70년대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중국도 이렇게 많이, 한 집에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족 정책이 있어도 막 2명씩 낳고 이제 벌금을 막 이렇게 내는 가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중국, 인구의 이제 그 변화 그래프고, 이게 녹색 나라는 거의 뭐 이제 이런 추세다. 참고로 보고. 자, 지금까지 이제 3과를 다 공부했네요. 그러면은 1과에서부터 3과까지의 그 새로 나온 단어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또 4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과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새로 나온 단어들을 자꾸 발음을 해서 그 발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어는 성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조를 이렇게 발음을 듣고 그 성조에 해당 자, 한 개씩 읽으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 老师,你明天谢谢客气没关系对不起 자, 여기 일과의 단어들을 보니까 쌤이 일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경성의 발음은 여러분 가볍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시에 뒤에 시에는 그냥 가볍게. 뭐 가벼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아무튼 가볍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앞에 시에는 분명히 사성이니까 강하게 시에, 뒤에는 가볍게 시에. 막 들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것도 뭐 나는 가볍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네. 시에.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거의 살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발음을 따라하면 좋겠죠. 가급적. 그래서 시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커치에도 뒤에 치가 살짝 가볍게 경성이죠. 커치. 메이관시. 시도 가볍게. 对不起 할 때 가운데 있는 부도 경성이니까 对不起 되겠죠? 자, 뒤로 넘깁니다. 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과 단어를 안 했네요. 요거에 누를게요. 이과 단어 자 한번 따라 해봅니다. 叫名字认识高兴哪人吗什么呢很
是我 한국, 중국 나라 이름 나오는 이과였죠. 다음 3과 真这今年大学难帅谁多岁汉语有意思有意思스 할 때 SI 성조 없죠? 그러면 경성 어떻게? 가볍게 有意思有意思살짝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과를 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게 되면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은 교생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생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사과를 배우지만 쌤하고도 그냥 살펴보는 의미로 사과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사과 넘겨서 볼 사람 이제는 뭐 밑에 발음 기호 보면 다 읽을 수 있겠죠. 今天几月几号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수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라고 했죠. 10 이하의 수를 물어요. 그런데 몇 월 며칠이에요 할 때는 몇 월은 11월도 있고 12월도 있어요. 넘어가요. 10월 넘어가요. 그리고 며칠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10을 다 넘어가요. 그런데 왜 이 지가 10 이하만 물을 때 쓰는 의문사라면서요 하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사이클이 있어서 뭐 30, 40까지 가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 안에서만 도는 이런 달과 날짜,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잖아요. 10 넘어서 쓰잖아요. 그런 거 물을 때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뭐 10 이하를 물을 때 물론 쓰지만은 10 이상 되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반복되는 날짜나 시간 뭐 이런 거든 10을 넘어서 계속 또 되풀이 되잖아요. 이런 수를 물을 때는 지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미리 듣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오른쪽에. 자, 이 사과에서는 날짜를 묻고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날짜와 관련된 건 요일이죠. 또 중국에서 요일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예요. 그리고 이제 사과 중국 문화 부분에서는 중국의 이제 전통 명절과 기념일이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우리 설날 추석이 있듯이 중국도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 한번 또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같이 한번 한번 해봅시다. 자, 우위에 자, 중국에서 숫자 우리가 1에서 10까지 배웠잖아요. 5는 우, 삼성으로 우, 월을 중국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위에라고 읽죠. 우위에. 자, 우위에 하면 5월이에요. 여기 지금 달력은 뭐 201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5월, 2020년 5월이죠. 지금은. 다음 두 번째 그림은 1일이라고 하면 이하오예요. 이하오. 자, 우리는 할 때와 그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니하오 할 때는 삼성이고 1 할 때는 하오예요. 물론 한자도 달라요. 이하오 하면은 1일이에요. 그럼 2일은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싱치산 여러분 영어 배웠으니까 이거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수요일을 중국어로는 싱치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 3이 들어갔네요. 산. 중국의 요일은 뒤에 가서 또 배워요. 숫자로 표기해요.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오늘 몇 요일인데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은 중국
직역으로는, 직역을 하면 그렇고, 우리말로는 역시 지라고 하는 어문사를 썼어도 무슨 요일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은, 시계가 나와 있는데, 시계가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안지에 지금 마킹하고 있는데, 이게 OMR 카드에 답을 이제 하나씩 골라서 마킹을 하고 있는데, 마킹을 한 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이렇게 무슨 모양을 이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뭘까요? 考试,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이제 학교 나오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역시 중국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 고사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그건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사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어로는 考试예요, 考试.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는 치중考试라고 하고 기말고사는期末考试라고 합니다. 치중, 치모. 예, 그렇게 발음을 하고, 考试. 시험이란 뜻이에요. 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뒤로 넘기면, 첫 번째 본문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본문을 한 번만 듣고, 다음 시간에 그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读 읽기 1. 왕이가 유진이에게 5月4号，明天是儿童节。是吗？中国的儿童节是6月1号。原来是这样。 네, 잘 들어봤습니까? 네.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 기호를 보면서 따라 읽기도 하고, 그 CD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